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이아군단 줌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레드다이몬드 에이전트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접속하셨을 때 음악이 굉장히 좋죠. 네, 그동안 음악 없이 밋밋하게 있다가 이제 음악을 조금 넣어봤습니다. 조금씩 또 업그레이드 되는 네, 다이아군단 줌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이아군단 줌 세미나에 강의를 해주실 분은 멋진 남자 두 분이십니다. 다이아군단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똑똑하고 네 제일 멋있는 남자 두 분께서 강의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장님들 아직 초대하지 않으신 파트너님들 빠르게 들어오라고 하시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네, 따뜻한 봄 기운을 받고 저희 다이아군단도 네, 요즘 단톡방을 보시면 다시 뛰는 다이아군단이라는 슬로건으로 뛰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뛰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발맞춰 네, 오늘도 멋진 강의 해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 제목입니다. 동상동몽이라는 네, 강의 제목입니다. 네, 사자성어인데 사장님들 어떤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멋진 신사. 네, 그리고 또 의류 업계에서도 굉장히 또 멋지게 하셨던 분이시고요. 다이아군단에서도 멋지게 또 팀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오승찬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오승찬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동상이몽, 동상동몽인데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존경하는 이승하 스폰서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간의 루비 사장님들, 플래티넘 사장님들 강의를 하셨는데 너무나 감동했고 감명 깊었고 뜻깊은 시간이었었고 저도 계속 강의를 참여하면서 정말 흑석의 진주 멋진 분들이 저희 다이아군단에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었고요. 다시 이제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강의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그 첫 강의를 저한테 맡겨주신 존경하는 이승환 스폰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열심히 한번 주어진 시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군요. 우선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데요. 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부제목을 시크릿 비포 앤드 애프터 이렇게 정했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면 뭐 사자성 요즘에 모 방송에서 방송도 이런 제목에 같이 하고 있지만 동상이몽의 사전적인 뜻은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 또 다른 의미는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목표가 저마다 다르다. 이게 동상이몽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고요. 그러면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상이몽과 동상동몽은 과연 뭐냐? 제가 나름대로 그냥 해석한 것은 시크릿을 만나기 전 사회생활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 그것을 시크릿 비포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크릿을 만나고 난 후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에 대한 같거나 다른 점, 이것을 시크릿 애프터. 그래서 제목을 동상이몽, 동상동몽으로 지어봤고요. 내용은 4가지 정도로 제가 설정을 했는데요. 우선 조직에 대한 동상이몽, 동상동몽. 그 다음에 승진과 승급에 대한 동상이몽, 동상동몽. 그 다음에 3번째는 회사에서의 타부서 동료, 그 다음에 시크릿에서의
형제 사장님들, 네, 마지막으로 직장 상사와 시크릿의 스폰서님들과의 동상이몽, 동상동몽에 대해서 쭉 4가지 정도로 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조직에 대한 시크릿 비포 앤 애프터입니다. 조직이란 것을 한번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랍니다. 첫 번째,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나 집단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서 있는 하나의 집단을 이룸. 두 번째는 얽혀나 짜서 만듦. 세 번째는 같은 기능과 구조를 가진 세포의 모임.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해석한 조직에 대한 비포, 사회생활에서 느꼈을 때의 어떤 그런 조직.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사회생활 회사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회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를 가겠느냐, 입사 지원하는 거, 회사에 대한 내가 가고 싶은 회사, 입사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회사를 들어가서 가고 싶은 부서를 지원하는 것. 그래서 사회생활의 조직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선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처음엔 꿈과 희망으로 시작하나 점점 그것이 사라짐. 예. 신입사원으로서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 땐 정말로 큰 꿈과 큰 희망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승진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하게 되면서 점점 그 꿈과 희망이 내가 이 회사에서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이 회사에서 내가 갖고 있는 희망을 그 희망 그대로 하나하나 펼쳐낼 수 있을까? 그것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는데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세 번째,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정의 결핍된 껍데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저도 사회생활을 한 23년 하면서 계속 해가 지나가고 시간이 거듭될수록 개인의 희생을 굉장히 강요하는 것 같아요. 시간적인 개인의 희생, 그 다음에 본인의 에너지에 대한 개인의 희생,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중요한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 때는 물론 그게 일반화돼서 당연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주말도 반납하게 되고 주말을 통해서 가족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좀 힐링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대부분 회사원들이 갖고 있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조직의 어떤 그런 슬픈 단면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계속 되게 되면서 정이 이끌리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껍데기밖에 안 남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시크릿을 만나고 나서 조직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크릿 처음에 조직을 선택할 수 없죠. 지인의 추천으로 가입했는데 그냥 가입했죠. 그냥 가입해서 내가 뭐 다이아 군단에 소속되어 있는 건지 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직 내에서 꿈과 희망 시크릿 내에서도 꿈과 희망을 갖게 되고 그 꿈과 희망 공통적인 꿈과 희망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그룹들에 소속되어 있는 저희가 그 처음에 갖지 못했던 어떤 시크릿을 통해서 가졌던 꿈과 희망을 온전히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마지막으로 공동체 의식이 생기죠. 저희 시크릿의 10가지 뭐 회사의 어떤 그런 모토도 있지만 부의 공동체라는 어떤 그런 커다란 의식이 있듯이 공동체 의식이 생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 못 느꼈던 어떤 자발적인 헌신, 그 다음에 목표의식이 생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느꼈던 시크릿 비포 애프터를 따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조직의 관념이 이렇게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승진, 그리고 승급에 대한 시크릿 비포. 비포 한번 보시면
사회생활에서의 승진은 내 것이어야 기쁘죠. 내가 승진해야지 기쁩니다. 남이 승진하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개인의 노력에 대한 결과물, 보상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내 것이어야 기쁘다고 저는 기뻤고 저도 그랬고 남이 승진하는 거 그렇게 기쁘긴 기뻤지만 그렇게 썩 이렇게 내키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두 번째, 때에 맞게 승진해야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다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만년 대리, 만년 과장 많이 보셨죠? 그분들도 다 때에 맞게 승진을 못해서 만년 대리, 만년 과장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가 좀 불안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세 번째, 남이 하면 짧게 축하한다고 겉으로만 기쁜 척한다. 네, 사회생활에서 남이 승진했다고 해서 굉장히 마음속 뼛속 깊이 기뻐하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사장님들 몇 분이나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나쁜 마음을 그렇게 가져본 적은 없지만 남이 승진한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기뻐하거나 제가 물론 같이 승진하면 저도 조금 기뻤었어요. 그런데 남이 저는 승진 못하고 남이 승진하면 그냥 겉으로만 기쁜 척 했었죠. 네. 그런 게 사회생활이었었고 시크릿 비포였습니다. 자, 시크릿 애프터 보시면 함께하는 승급과 성장이죠. 다 같이 기쁜 일이 되겠죠.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함께 저희 스폰서님과 저와 저희 파트너가 같이 성장해야만 승급할 수 있고 좋은 일을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기쁜 일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좀 늦은 승급이라도 각 시기별 성장을 동반한다. 자, 미래가 불안하지 않죠. 어차피 저희는 브론즈부터 크라운 로얄까지 승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혹시라도 어떤 시기에 제가 승급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이 되고 파트너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저의 경험치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성장을 동반하기 때문에 지금 승급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승급의 타이밍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급함을 드러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미래가 불안하지 않는 어떤 그런 시크릿 애프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폰서 파트너의 승급에 내일처럼 기뻐한다.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죠. 스폰서님이 승급을 하고 제가 승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승급을 했을 때 내일처럼 기뻐했던 마치 이게 내가 승급한 것처럼 기뻐했던 어떤 순간들을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고 저도 승급했을 때 제가 다이아몬드 승급했을 때 2019년도 12월 11일 날 다이아몬드 승급했을 때 저희 그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날이 화요일이었었는데 승급 마감 날이었었죠. 승급 마지막 도전 날이었었는데 그때 오전에 승급을 하고 나서 저희 스폰서님들 다 모여 계셨는데 승급이 딱 결정되고 나서 사진을 찍었던 그 사진인데 자세히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고요. 저의 그 1대 스폰서님이신 김요원 스폰서님이시고 두 번째 조효진 스폰서님. 조효진 스폰서님 보시면 안 우시는 것처럼 미소를 지으셨지만 이때 굉장히 많이 눈시울이 붉어지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김은주 스폰서님. 뭐 이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사진 찍자고 했더니 이렇게 애써 미소를 지으셨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나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승환 스폰서님. 조금 이날 조금 늦게 오셨어요. 약간 늦게 오셨는데 들어오시면서 어떻게 다이아몬드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기쁜 표정으로 막 하시면서 기쁘게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저쪽 한쪽 구석에서 저희 사진 찍는 거 보고 눈물을 계속 눈시울을 좀 붉히셨던 그런 모습이 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날이 화요일 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본사데이 없지만 화요일 날 본사데이였었어요. 이때 정말로 단상 위에 올라가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다이아몬드 승급식을 이제 간이 승급식을 받으면서 많이 오신 분들 사장님들하고 뒤에 계신 리더 사장님들이 축하해주는 어떤 그런 사진인데요. 뒤에 보시면
정말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다들 미소에 얼굴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것처럼 시크릿의 비포 애프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급과 승진이 이렇게 다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진의 일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 좋은 시크릿이죠. 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부서 그리고 형제 사장님들에 대한 시크릿 비포 애프터입니다. 비포는요, 타 부서죠. 타 부서 동료들 보면 맨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경계심을 갖는 사이로 시작을 합니다. 다들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굉장히 처음에 들어갔을 때 서먹서먹하고 아, 저 친구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어떤 생각을 가질까 경계심을 갖는 사이로 시작을 하죠. 두 번째, 같은 상황의 사람끼리 공감하며 친한 척한다. 이게 뭐냐면요. 직장 상사가 소위 말하면 뭐라고 하죠. 깬다고 하죠. 막 사람을 같은 부서 내에서 깰 때 같은 상황이 되죠. 아, 저 상사 뭐 때문에 저렇게 우리를 괴롭힐까?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출근하기 전에 와이프하고 싸웠나?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저희를 막 이렇게 뭐라고 할 때 그때 가장 그 동병상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부서원들끼리. 그때 같은 상황 사람들끼리 공감을 하고 친한 척 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나의 승진과 성장에 심각한 경쟁자가 됩니다. 물론 같은 부서 안에 심각한 경쟁자가 되죠. 그런데 타 부서라고 하더라도 아마 보통 주임 대리 이 정도 승진할 때는 승진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타 부서 사람들이 경쟁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조금씩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자리가 좀 부족하거든요. 뭐 피라미드 비슷하게 밑에 있는 직급은 자리가 많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게 자리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 뭐 예를 들면 과장이 되거나 팀장이 되거나 차부장이 되거나 뭐 아니면 임원이 되거나 그러면 계속 그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저의 심각한 경쟁자가 되죠. 그렇게 시크릿을 만나기 전에 비포 타부서의 회사에서 타부서 동료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시크릿 애프터 형제 사장님들 보시면 이렇죠. 뭔지 모르게 친감을 갖게 된다. 네. 스폰서님들의 또 한쪽에 형제라인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친감을 갖게 되죠. 심지어는 굉장히 친하게 돼요. 뭐 제가 혼자일 때 파트너 사장님이 없을 때 그런 경우들 많이 겪으시죠. 혼자 어떤 본사 대회를 갖거나 세미나를 갖거나 하게 되면 저 혼자 동떨어진 느낌? 그러면서 형제라인 사장님들이 스폰서님도 물론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지만 형제라인 사장님들이 저를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실 때 굉장히 친근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가끔 제재를 받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친해지게 돼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한 말씀 하시죠. 형제라들끼리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가끔 제재를 받는 그런 친근감 있는 존재가 되죠. 두 번째, 서로의 성장과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왜냐하면 스폰서님의 한쪽에 있는 형제라인의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성장이 곧 스폰서님들의 승급과도 연결이 되고 또 저는 또 자발적으로 또 동기부여도 되는 어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형제라인 사람들이 승급하셨을 때 굉장히 제가 뭐 사회생활에서 남들이 승진했던 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성장하고 승급했던 걸 진심으로 응원했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짜 그런 모습들이 형제라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생활에서는 나의 승진을 뺏는 타부서 동료, 뭐 우리 내부에 있는 동료들이 나의 승진을 뺏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데 시크릿 내에서는 나의 승급을 뺏는 경쟁자가 아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직장 상사. 가장 문제가 되는 직장 상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폰서님에 대한 시크릿 비포 애프터입니다. 비포를 먼저 보시면 어려운 사이죠. 직장 상사 굉장히 어려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나보다 한 살이라도 나이가 많아서, 물론 요즘에는 뭐 저보다 나이가 어린 직장 상사도 있긴 하지만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공감대가 떨어집니다. 뭐니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 갈수록 스트레스의 대상이 된다. 예, 스트레스의 대상이죠. 맨 처음에는 굉장히 살갑게 대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줄 것 같은 어떤 그런 인자한 모습이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어떤 한 조사에 보면 직장 상사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직장인들의 직장인들이 전체 직장인들 스트레스 중에서 60%가 넘는 수치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조사도 나왔는데, 직장 상사 참 시간이 갈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회사에 다녔던 모 직장 상사가 생각나는데요. 굉장히 그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대상이었죠. 네, 마지막, 그 사람 때문에 그만둘 수 있다. 또는 진짜 그만둔다. 예,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원래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줌 강의가 아니면 많은 분들이 모셔 계시면 이렇게 대면 강의를 하고 그러면 웃으시는 분이 많을 텐데 제가 웃는 모습을 못 봐서 얼마나 웃으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라 그 사람 때문에 그만둡니다. 그만둘 수 있습니다. 저도 그만두는 경우도 그 분 때문에 그만뒀던 경우도 있고요. 회사를 이직할 때도 그 사람 때문에 이직했던 경험도 있거든요. 참 필요하지만 필요악이라고 좀 생각하는 어떤 직장 상사, 참 심각하게 좀 다시 좀 느끼게 되고요. 자, 그러면 시크릿 애프터 스폰서님이죠. 약간 어려울 수 있으나 그렇게 어려운 사이는 아니죠. 그리고 친구가 스폰서이면 초반에 무시하죠. 별로 이렇게 무서워하지도 않고 어려운 사이도 않고, 너 왜 그래? 네가 스폰서라고 또 오해도 하죠. 네가 스폰서면 다냐? 뭐 이렇게 초반에 좀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두 번째,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존경하고 동경의 대상이 되죠. 내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제 뭐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시크릿을 통해서 경험과 많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는 나의 친구, 동생, 때로는 동생, 나의 뭐 한두 살 많은 형님이 정말로 갈수록 평소 때도 존경했던 분이기는 하겠지만 더 존경하게 되고 동경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좀 저도 느꼈고 여기 계신 사장님도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 덕분에 사업이 번창한다. 그리고 평생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누군가에게는 또 스폰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파트너고 스폰서를 모시고 계신 스폰서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이 말씀 굉장히 공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도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여기 사진 보시면 저희 양빈경 사장님이 저 몰래 시크릿을 가입하고 와우박스를 집에 드렸을 때 우리 김은주 스폰서님과 김리원 스폰서님이 저희 집에 저 출근하고 난 다음에 저 없을 때 조용히 제품 전달을 하실 때 모습인데요. 저희도 이렇게 시작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 저희도 스폰서로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제품 전달을 하는 이런 시간이 계속 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저희도 이렇게 시크릿의 어떤 그런 비전과 어떤 좋은 부분들을 알게 돼서 세미나를 가서 저희 스폰서님과 파트너 사장님들과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어떤 모습을 갖고 사진을 찍는 모습들 이렇게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저도 성장해서 저 밑에 파트너 사장님들과 스폰서님들과 같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참 천진난만하죠. 뭘 저렇게 외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면서 화이팅으로 외치는 저런 모습들 이게 저희 시크릿의 스폰서님과 파트너 사장님과 저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닐까. 또 저희 또 한쪽에 양쪽이니까요. 저희는 또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이렇게 나누는 어떤 그런 사진들, 모습들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들 평생 함께 모시고 함께 가야 되는 어떤 스폰서님들과 이렇게 멋진 사진을 같이 찍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시크릿 비포였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고요.
시크릿 애프터가 되면서 점점 이렇게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저도 왔었고 여기 있는 사장님들도 반드시 지금도 그런 상황이 되셨으리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영원히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상 한 편 보고 또 마지막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4만 킬로를 날아가는 기러기들처럼 앞으로의 시크릿의 여행에 있어서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폰서님과 파트너 사장님들과 그리고 형제라인 사장님들과 함께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멋지게 비상할 전 세계 최고의 그룹 다이아 군단입니다. 그 멋지고 아름다운 여정에 늘 함께하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이아 군단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멋진 강의 해주신 다이아몬드 오스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